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반중 시위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같은 날 같은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결국 중국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표현까지 막을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의 반중 시위가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주권 국가인 한국 국민의 정당한 시위와 여론을 중국의 요구에 맞춰서 통제하는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올림픽 때였나요? 그때 축구 경기, 한중 축구 경기가 있는데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거의 뭐 9대1, 8대1 정도 중국에 대한 응원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건 중국에서 뭔가 여론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긴급하게 그 계정을 폐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면서 친중 여론이 많은 것처럼 하고 친북 여론이 많은 것처럼 하는 거, 이거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댓글 달 때 국적을 표시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깃발을 표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CHI라고 해서 차이나의 약자를 표시한다 해가지고 국적을 표시하게 하면은 이게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되지가 않아요. 저는 어떤 세력이 이걸 방해하고 있을까? 민주당에서 주로 이걸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어떤 정부입니까? 지금 친중 행보를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도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과 가까워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의 핵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견제하자라는 얘기 나왔지만 중국은 지금 시큰둥하게 반응도 없습니다. 근데도 맹목적으로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에 가가지고요 2박 3일 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푸드집을 받아도 계속 중국에 매달립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거는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중국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제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고 일본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고 러시아, 영국이나 등등 한국에 대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현수막을 낼 수도 있고 SNS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반대, 그러니까 중국 비판이 아니라 중국을 혐오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처럼 비판이라고 쓰고 중국에 대한 것은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혐오라고 써가지고 마치 중국에 대한 것은 뭔가 인종차별적이고 뭔가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판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 풍기게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아직까지 우리가 중국 사대주의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DNA가 지금 정치에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중국이 한국에게 이렇게 함중 발언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감정을 통제하라는 외부 대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외교적 항의나 조치 없이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그 2017년 사드 배치 때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태극기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 온라인에 보면은 한국인을 거꾸로 매달아야 된다. 지나가다 길 가다가 보는 그 한국어 빵즈라고 이제 그 혐오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한국 빵즈를 만나면 밟아 죽이자라는 그런 뜻은 뭐예요? 왜? 빵즈가 돼지란 뜻입니다. 한국인 돼지. 예. 밟아 죽이자 막 이런 식의 혐오 표현들이 뭐 도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 그것도 스타디움에서 불태우는 장면, 그리고 길거리에 무슨 어디다 꽂아놓고 불태우는 장면 이런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 하지 못하게 해라. 불태우지 못하게 해라. 혹은 그런 혐오 표현 쓰지 못하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면 중국이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다이빙. 예,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대사가 아니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원나라 때 고려가 원나라에게 완전한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고려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고려의 왕이 아니라 다로가치였어요. 원나라가 파견한 다로가치들이 심각하게 내정에 간섭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뭐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 어떤 반드시 국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다로가치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주한 중국 대사는 마치 원나라 때 다로가치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지고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저는 좀 쥐고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서열로 따졌을 때요.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서열은 50위권 바뀝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그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정말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도대체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중국의 어떤 그 변방 속국의 총독이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면 대통령의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중국한테 아부하고 굴종한다고 해서 나중에 뭐 중국으로부터 뭐 어떤 좋은 뭐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때 경험해 봤잖아요.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뭐 낮은 봉우리고 뭐 그 뭐였죠? 만절필동 막 이러면서 굽이굽이 쳐도 우리는 중국을 향한 뭐 정말 친중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대굴종적인 자세를 보여줬지만 중국이 하나령 풀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풀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서 뭐 했습니까? 혼밥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매일경제 기자가 따라갔을 때 얻어맞았잖아요. 시진핑 그 경호원들한테. 우리 항의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시간을 5년 내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굴욕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겠다? 머리가 나쁜 거죠. 얼마 전에 왜 중국의 어떤 단체가 한강에서 중국 군인복 같은 걸 입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복, 그러니까 어떤 뭐 섭외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전부 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단체로 10명씩 같은 거를 한강에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했습니다. 중국 뭐 국기도 들고 중국도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다이빙 중국 대사 불러가지고 초치를 해가지고요. 야, 너네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서울시내 한가운데서 중국 10병씩을 하더라. 이거 대한민국 국민 굉장히 불안해한다. 아니, 중국 군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군복 똑같은 거 아닌데 어쨌든 유사하지만 중국 군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10병씩 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하고 너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무비자도 우리가 이거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다먹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한국에 와서 무슨 한중 문화 교류 행사 이런 데서 어떤 영상 튼지 아세요? 중국 10병씩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무기 들고 쭉 천안문에서 지나가는 거. 그 영상을 틀어요. 한중 문화 행사에서. 여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중 문화 행사면 무슨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문화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중국 단체가 와가지고 중국의 무기 쫙 진열된 모습 그런 거 보여주면서 한중 문화 행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거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중국의 이 오만함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지적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이빙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두 번 다시 군복 입은 그런 10병씩 행렬은 못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아니 광화문 담벼락 경복궁 담벼락에 대변을 보는 중국인은 우리가 어떻게 환영을 할 수 있냐고요. 무인 가게에 들어가서 다 털어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중국인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이런 중국인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합니까? 환영 못합니다. 그리고 한강변에서 버젓이 빨간 깃발 빨간색 깃발에 그 중국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그 중국인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환영받기를 바란다면은 중국인들도 그런 태도로 나왔어야죠. 이 나라에 관광을 하러 왔으면은 정말 관광만 하고 돌아갔어야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이런 비위생적인 행위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죠.
관광을 하러 왔으면 관광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국정원 촬영하다가 걸리고 해군기지 촬영하다가 걸리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하도 그 좌파들한테 시달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유니언잭을 걸었더니, 영국의 깃발은 유니언잭을 걸었더니 주변에 이슬람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꾸짖는다고 합니다. 왜 유니언잭 깃발을 걸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황당해서, 아니 여긴 영국인데 영국 깃발 거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같은 이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저 유니언잭이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깃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영국에서 지금 불고 있는 그때 사회를 어떻게 보면 옥죄고 있던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혐오하는 사람들이다. 너 왜 이슬람 혐오하냐? 너 왜 이민자 혐오하냐? 라고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폭발해가지고 얼마 전에 트라팔가 광장에서 거의 11만 명이 나와가지고 시위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뭐 내란 선동하는 거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젊은 세대의 거대한 반발, 정말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혹은 저기 뭐 지금 서아시아 국가들에서, 친중 국가들에서 지금 청년들의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사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혐오 방지법까지 추진 중이죠.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 단속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삭제 의무화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온라인 삭제 의무화, 그 삭제 기준이 뭡니까? 정부에서 그걸 정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정하게 되면요,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관계, 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 여론을 제재하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가에 나왔던 4가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옥죄는 거.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정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오는 걸 정말 몰랐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세상에 오는 거 우리가 정말 몰랐을까? 국민들이 입틀막하고 비판한 것을 못하게 하고, 예산도 전부 다 이재명 정권에서 마음대로 쓰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직접 퍼주기 3,500만 불을 하고 매년 미국에다가 30조 원을 줘야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걸 정말 몰랐을까? 저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요, 어디에 서냐? 재판정에 서야 된다. 그 자리가 더 어울리는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 내부 논란, 그리고 정당 현수막 규제, 그리고 한국 국민의 시위와 여론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간섭과 그에 따른 정부의 태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권력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압박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침묵하며 그에 맞춰 행동하려는 태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논란과 검열, 외국의 압력 속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의 자유와 그 가치는 어떤 권력보다 먼저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